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세상입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세상, 언제쯤 올까요? 오긴 오는 걸까요? 장애인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논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모아서 장애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미화 시작합니다. 장애인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장미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이죠? 예. 예. 어떻게,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총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새로운 직장은 좀 어떻습니까? 다닐만 합니까? 예, 아직 적응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재미있게 잘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죠? 전에 다닌 데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첫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봐서, 받아보면. 원래 장미화 처음 시작할 때 3명이 다 실업자였는데 1명이 그동안 배신을 하고 드디어 이제 업자가 되셨네요. 구직자가 되셨네요. 역시나 실업자이신 미주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저를 실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항상 실업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선택하거든요. 일하는 거나 일하지 않는 거를. 김희주 선생님은 거기 요새 드라마에 나오는 미스 김? 네. 직장의 신, 미스 김처럼 장애계 미스 김이라서 소속될 이유가 없지 않나. 제안보다 좀 물어주이소. 네. 윤사모 선생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낯설인데요? 예. 저는 진짜 오랜만에 직장이 없어, 직장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살도 좋아요? 많이 빠지고. 그래요?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한 20평 정도 되는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구에서. 그래서 상추. 맞죠. 언제쯤 나와요, 상추는? 지금 엄청 나오죠. 그럼 지금 갖고 오셔야 저희가 녹화 끝나고 삼겹살도 꺼먹든지. 예. 먹는 얘기에서 좀 그런가? 다음엔 윤사모 선생님 텃밭에서 장미화를 한번 찍어보죠. 좋네요. 네. 텃밭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복무공원이라고 대구에 아주 좋은 공원입니다.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또 굉장히 넓은 곳이어서 녹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한번 기회가 되면 기대해 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주제가 장애는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데니스 홍 박사라는 분이 방송에 나오던데 혹시 총장님 보셨습니까? 홍 박사니까 마치 중국집 주방장 이름 비슷한데 장애인 로봇 만들고 그랬던 분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분이 버지니아텍 교수님이신데 한국에서 한 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유학을 가셔가지고 로봇을 연구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로봇 연구 기술을 시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하는 데 접목시켜서 미국의 시각장애인 협회에 의뢰를 받아서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 데니스 홍 박사님 이제 제가 좀 만나봤어요. 한국에 오셨을 때. 그래서 사실 언뜻 생각하면은 차가 저절로 운전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든 거기에 아기가 타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더니 당신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의뢰에 왔을 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이제 간부단들을 만나보고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분들은 진짜 당신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과 함께 시각장애인 대표단과 며칠을 함께 숙박을 하면서 과연 시각장애인이 당신 스스로가 운전하겠다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항법장치나 저절로 계획된 노선을 차가 저절로 가는데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자체가 당신 스스로가
운전을 한다라는 그 자체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로봇공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뭐 그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이게 연구 중인 단계네, 그죠? 아니요, 사실은 가능한 차로 개발이 됐는데 아니, 그런 차가 지금 미국에 굴러다닌다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아까 여러 조건에 있어서 그러한 면허증이 발급이 됐는데 그 이상의 정상적인 차 속도라든지 이 라이센스 법적 문제에 의해서 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개발은 됐는데 네, 아, 네. 제도가 미비해서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실제로 네. 운행되고 있는 네.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방송에 탔는데요. 일반 사람들, 일반 분들이 항의 메일과 항의를 많이 하셨대요. 아니, 위험하다. 앞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가 이 길거리에 나오면 그 위험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뭐 개발하는 것까지만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사실 이것이 그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사실 상상 속에 있는 차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거의 현실화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사실 그렇죠. 그 네.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은 네. 그럼 이런 차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SF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자동차 그러니까 뭐 그 특별히 운전자가 운전대를 안 잡아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드라마에 옛날에 그 보면은 거기 키트라고 해서 그 자동차가 그렇죠. 있었죠. 키트, 예. 그건 대화식으로 예. 저기 자동차와 사람이 서로 예.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운전하게 나는데 이게 보급이 쉽게 되려면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라고 하면 보급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용이 아니고 네. 피곤한 첨단 사람들이 자동차. 네. 저기 이렇게 같이 설 수 있도록 뭐 그런 제목을 붙여서 만들면 그러면서 시각장애도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리가 그 바늘 깨기를 옛날에 바늘에 실을 이렇게 끼는데 노인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끼고 하니까 처음에 그걸 만들 때 시각장애인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각장애인용 맹인용 바늘 깨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니 안 팔려요? 아무도 안 사요. 맹인들 맹인들만 쓴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맹인용이니까 사면 네. 맹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어느 그 도사한테 이제 장명하는 데 가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 복채를 많이 요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이제 효도형 바늘기기로 바꿨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누구나 사겠네요.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 네. 선물용으로 네. 많이 사서 많이 그래서 팔렸다. 그 많이 팔리고 수출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얘는 마케팅이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 그 효도 전화기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보통 그렇죠. 크게 좀 만들어놓은 시력장애인들을 위한 건데 전화기도 오히려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미국 가서 예. 네. 보니까 빅폰이라고 빅폰. 노인들을 위한 전화기가 있어서 네. 한국에는 그런 전화기가 없어요. 글자도 크고 그다음에 귀가 어두우니까 이 볼륨도 네. 마음껏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제가 500개를 한국에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가지고 팔려고 버렸더니 아무도 안 사요. 네. 그래서 이거 버릴 수는 없어서 노인정에다가 무료로 선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인기였겠네요. 그 보내드리고 나서 한 분이 고장이 났다고 고쳐달래요. 아. 네. 그걸 고치려고 미국으로 보내면 비행기값이 더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이 안에 부속품이 JP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JP니까 김종필이가 이게 만든 건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알아봤더니 JP가 정풍물산이더라고요. 정품물산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한국에서 거네요, 만든 그러면? 제품이었어요. 네. 그런데 수출용으로만 만들었어요. 아. 이 국내용으로는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수출한 거를 세금 다시 내고 다시 역으로 또 수입을 한 셈이죠.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전화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지만 그러니까 수출용으로만 만들고 국내적인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팔지 않고 그런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1,000원씩 파는 거기 이렇게 옷에 이렇게 먼지를 터는 이렇게 찐득이처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도로래식으로 된 게 있어요. 네네네. 예, 그게 처음에 만든 게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니까 몸에 묻는 개털을 털기 위해서 한국에서 개발해서 수출하는 거고 세계 시장을 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서 1,000원씩 그 지하철에서나 파는 제품이 됐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다. 기능은 똑같아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 물건을 그거는 이제 장애인 전용 물건인 줄 알고 예.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그거를 거네요. 장애인들한테 편하면 같이 서면 편할 텐데 네. 이상하게 그렇죠. 선입견을 갖고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옛날에는 원시 시대에 살다가 네. 그다음에 그 문명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발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 발명은 인간이 편하게 위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편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넌 인간에게 편하도록 하는 것을 이 기여를 할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불편한 게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비장애인들은 더 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명의 아이디어를 장애인한테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장애인의 거기 스토리 또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물건들이 통용되는 물건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키보드 같은 경우 예, 타자기 시각장애인이 글을 못 쓰니까 타자기를 만들어서 위치를 외워서 이렇게 두들겨서 글을 쓰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핸드폰 자판으로 바뀌어가지고 또는 컴퓨터 자판이 돼서 누구나 쓰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발명은 장애인 때문에 발명한 거라는 거죠. 네. 방금 그 총장님이 그 타자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소상히 알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19세기 초에 이제 뭐 1808년쯤에 이탈리아의 툴이라는 그 총각이 있었어요. 툴이 잘생기고 아주 젊은 이제 그 똑똑한 그 지적인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툴이라는 청년의 그 애인이 까롤리나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유부녀예요, 유부녀. 백작 부인입니다. 네. 까롤리나 이제 부인이죠. 두 사람이 사실 이제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까롤리나라는 백작 부인이 중도에 실명을 하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된 까롤리나와 이제 이 투리가 이 청년 투리가 이제 서로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가능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약속을 잡았는데 편지를 읽을 수가 없네요, 이제. 편지를 쓸 수가 없죠. 시각장애인 쓸 수도 없고. 되었으니까. 눈 감고 글씨 써보세요. 글자가 안 됩니다. 네. 글자가 막 겹쳐져서 글자가 안 돼요. 비밀 편지라서 남한테 대신 그렇죠. 써달라. 그걸 또 누구한테 대피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왜냐하면 그 관계가 그냥 불륜 은밀한 관계이기 거예요. 때문에. 꼭 그래서 불륜이라고 너무나- 표현하지 말고 은밀한,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 투주라는 그 청년이 타자기를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투주라는 청년과 까롤리나는 이 백작 그 부인이자 또 시각장애인인 이 여성의 어떤 그 사랑, 이 절실한 어떤 사랑의 어떤 욕구,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타자기라는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무역회사에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도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편지 같은 거를 타자기로 찍어서 보낸다는 건 아주 이렇게 그 예의에 어긋난 거죠. 근데 상업적 문서,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거는 뭐 그런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건 또 타자기로 하니까 먹지를 뒤에 붙이고 치니까 훨씬 또 손으로 쓰는 것보다, 손으로 똑같은 계약서를 몇 장씩 쓰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니까 이제 무역회사들이 이 타자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상업적으로 확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는 거죠. 한국에서도 공병호 타자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공병호 박사가 시각장애인을 그렇죠.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안과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시각장애 재활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에 그 이한진 씨, 그 아래 한글 만드신 분이 그 학교 대학 서울대를 중퇴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거기 재활원에 방을 무료로 네. 이제 서면서 거기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한글과 아래 한글, 네. 아래 한글을 거기서 만들어게 네. 되고 시각장애인들도 거기 엔지니어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지식이 없었지만 같이 올리다 보니까 지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아래 한글에 그 시각장애인이 이사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병이 이제 심해져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에서도 타자기는 시각장애인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마 공병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 투리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거나 아니면 모르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신전심이죠. 타자기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어떤 필기, 도구로 만든다. 이런 생각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사연이 있었는 거죠. 그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근데 그 타자기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지금은 타자기를 쓰지 않지만은 컴퓨터의 자판 문화로 옮겨온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용으로 만든 것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전화기입니다. 그렇죠. 전화기는 이 보청기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수로 발명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박사님이 커피를 이렇게 쏟았는데 아이고 커피 쏟았네라고 혼잣말로 했는데 옆방의 조교가 이제 스피커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커피 쏟았냐고 쫓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청기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게 전화기로도 쓸 수 있구나 해서 이제 발명된 게 전화기라는 거죠. 네, 또 실제로 그 미국의 그 전화기의 그 발명에 대한 그 사연을 이제 책을 읽어보면 이제 전화기는 사실 그 시대에 몇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사실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라고 이렇게 그 알고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그 벨이 최초로 미국에 그 전화기를 이제 그 특허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벨이 이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되어 있는 거죠. 벨을 발명한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총장님 이 벨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벨의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저거 장례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장례. 예. 미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네요. 벨의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벨보이? 벨의 직업은 특수교사예요. 네, 벨은 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해서 그 미국의 그 농교육의 그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이 농교육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구화주의하고 수화주의인데 벨의 집안은 이 구화주의의 대가예요. 이 집안이. 그 갈루데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수화주의를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벨도 이제 그 농교육 특수교사입니다. 농교육 전문 특수교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농학교 교사로 하고 있었고, 근데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마벨 하버드라는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집이 부자예요.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고, 그래서 벨이 26살 때 이 마벨이라는 자기 제자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마벨이 농인이에요, 농인.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구화를 가르친 거죠. 마벨이 어릴 때부터 이제 벨이 이제 구화를 가르쳤는데, 결국 결혼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함께 사는데, 이 마벨이, 시댁 어른들하고 또 아니면 뭐 시동생이나 시누이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농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벨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벨이 생각은 뭐냐면, 이 전축의 원리가 사람의 음성을 전기적 장치를 통해서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전기적 장치를 통해서 음성을 증폭시켜서 전달할 수 있구나 이 아이디어 때문에 전화기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벨이 원래 전화기를 이제 고안한 거는 비장애인들이 목소리를 음성을 이제 전화기 수화기를 통해서 음성을 전기적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 알리려고 보내면 농인이 그 증폭된 음성을 고막을 진동시켜서 듣는 장치를 원래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그건 실패하고 비장애인 대 비장애인만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나와버렸는 거죠. 그야말로 역사적 부산물인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벨이라는 이제 젊은 그 특수교사가 마벨이라는 자기 아내, 그 농인인 아내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사랑의 어떤 그 열정,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화기가 이제 발명이 됐는 거죠. 아까 이제 뭡니까? 그 타자기가 발명되는 그 과정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자기는 어쨌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됐는데 전화기는 이것이 이제 벨이 전화기는 이제 농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이 전화기가 나오면서 농인들은 그 미국 그 주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화기 때문에 농인들의 사회 참여가 더 어려워진 훨씬 더 거죠. 어려워져 버렸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전에는 농인들도 좋은 일자리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전화기가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의사소통을 전화기로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편지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인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돼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농인들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서 많이 배제되는 거예요. 단순한 일자리만 갖게 되는. 그렇죠. 아주 단순한 이제 노무직 이제 이런 것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와, 이렇게 놀랍죠. 들어보니까 좀 근데 몰랐던 이런 우리가 이야기들이 너무 많네요. 이런 사실 그 역사적으로 그 인류 문명이 바로 이제 이런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또 소수자들도 사회 참여시켜야 된다는 어떤 인간적 열정 때문에 문명의 이익이 발전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떤 역사책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네. 전화기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도 되고, DMB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전화기가 요새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 현재 스마트폰을 발명을 했던 분들, 우리가 미국에 보면 뭐 잡스 이런 분들이 발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장애인 기술을 도둑해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 화면에 터치를 하잖아요, 지금은. 터치가 80년대에 이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나왔다가 없어졌다 하잖아요. 이게 스크린온 키보드라고 해서 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스마트폰에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완전히 새롭게 발명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용으로 쓰이던 것을 일반용으로 돌린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근데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 역사적인 것들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장애인들은 배제시키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든 예를 들면은 다른 그 IT 기기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특히 이제 그 터치하는 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이 불편해서 정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로 하게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알 수 있거나 배울 수 있거나 또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자세히 기업들이 설명을 하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스마트폰 이제 그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아이폰이죠. 이제 아이폰이 어떤 터치라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 전화기에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총장님 말씀 맞다나 어떤 장애인들이 그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던 방식들을 발전시켜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잡스 같은 사람들이 훔쳤다. 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갔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 시각장애인들은 곤란해진 거예요. 그죠? 예, 예전에는 오히려 더 어렵죠. 버튼을 누를 때가 오히려 좋은 거죠. 이제 아이폰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을 넣은 거죠. 이제 터치 필요 없이 음성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게 처음 나올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이제 배려하는 보이스 오버 기능을 넣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안드로이드 군단이라고 합니까? 국내에 이제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에서는 이게 처음 없다가 지금 최근에 뭐 그걸 한다고 뭐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제품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내장이 돼서 들어오고 또 그게 이제 한글 안내판까지도 있는데, 국내인 삼성에서도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이제 안내하는 글이 이제 한글로는 안 나고 뭐 초기에는 미국 영어로만 나와서 국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좀 불만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런 다국적 기업의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장애를 가진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요구를 하지 않았나 또는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이 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오늘 두 분이 너무 IT, 공학, 전자, 진짜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장애는,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경험한 게 있는 걸 나누고 싶은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이 극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끼판이라고. 끼판이. 네, 그게 이제 끼어들어 판 벌리자라는 정치적인 그게 건데. 끼어들어였어요? 네, 왜냐면 저는 끼를 발휘하여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우리가 소수자인 지형을 정말 깨닫고 주류에 끼어들어 아예 판을 벌리자. 그래서 굿판을 벌리자. 우리 이런 정신하고 좀 연결돼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전극을 해봤어요. 휠체어 탄 장애의 여성 배우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연을 했는데 이게 무대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몸의 조건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은 장애인을 표현하기는 편하지만 한쪽 팔이 없는 여배우가 팔이 있는 비장애인을 연기하는 건 너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들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처음에 전극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건 생각을 바꾸자. 이 구성되어 있는 장애가 있는 여성들, 이 극단의 배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연 자체를 새로 만들자 해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장애라는 몸이 주는 실루엣이라는 걸 창의적인 공연의 창작물로 아예 내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새로운 공연극을 창조해냈어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구도 있었고 잘 앞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무대에서는 적응하기가 힘든 배우들이었죠. 근데 그때 예술가 집단들이 저랑 결합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애인이 중심으로 된 공연 자체가 아방가르드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아방가르드예요. 전이죠. 네, 전위적인 거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바꿔나가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다 연결된다고 서울 생각합니다. 맹학교에 학생 하나가 대소변 신변 처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을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그래갖고 미국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한 게 전위예술이었어요. 그래서 막 피아노를 혼자 마음껏 두들기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이제 이 전위 음악가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그렇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중증 장애인 사람이 그야말로 됐을 텐데.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기 표현이 아주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앨리슨 방금 지금 갑자기 우리 혁신의 아이콘이 네. 기계 문명에서 갑자기 예술로 문화화에 올라서 있었어요. 우리가 쓰는 영어도 막 갑자기 네. 또 아니요, 그래서 이게 고급스럽게 바뀌고 비슷한 있는데 문명하고 비슷한 문화가 영어들이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명은 부족함에서 출발하고 네. 그 다음에 문화도 부족함에서 출발한다라고 네. 생각되는 게 예. 우리가 적도에서 꽃이 피는 게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부족함을 새롭게 채워주는 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의 속성은 어느 점에서 통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미주 씨가 장애가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실루엣 이런 표현을 네. 했잖아요. 저는 확 와닿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앨리슨 래퍼의 동상 있잖아요. 트래팔가 광장에 서 있는 사진도 그게 사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런던시에서 그대로 사진을 가지고 동상을 만들었는 건데 이제 짧은 다리, 팔은 없고 또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서 배는 불룩하게 튀어나왔는데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이제 장애가 있는 여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실루엣이라는 게 앨리슨 래퍼의 그 모습이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굉장히 아름답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적인 것을 저 형상에서 다 가지고 있구나. 여성이라는 소수성, 장애인이라는 소수성, 그리고 아이를 뵌 여성이라는 소수성. 그러면서도 그것이 모든 소수성을 다 뭉쳐놓으니까 굉장히 강력하더라. 그것이.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는데, 그 동상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전 진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어떤 거를 파괴한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요,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거를 파괴해내는 아주 다르게 보고 아주 다르게 생각해내는 것이 혁신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는 혁신의 아이콘인 게 바로 다 이렇게 그렇죠. 연결이 돼요. 앨리슨 래퍼를 보면 아름다움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미지고 또 한쪽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전복시키는 네. 그런 이미지거든요.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혁신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장애가 바로 혁신의 근본적인 그 원천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사실은 이제 전동휠체어 제가 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유럽에 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나타 등장한 것 같은데 왜 바퀴 달린 바퀴 2개만 있고 바퀴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딱 손잡고 그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관광지나 이런데 또 어느 나라는 경찰도 타고 다니던데요. 그게요, 이 전동휠체어 기술이, 이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들만 위한 소수. 그걸 뭐라 그러나, 무슨 자일로 어떻고 이름을 생각이 안 자일로 나요. 드롭인가? 뭐 네, 근데 이 전동휠체어 기술이 발전돼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그거는 이제 서서 타고 다니는 전동이고요. 저는 이제 앉아서 타고 다니는 전동인 거죠. 그래서 이걸 휠체어라는 개념을 여기다 넣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보면 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합니다만은 그 스니퍼 노브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핸들에 동그랗게 생긴 보조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요. 예, 그걸 이제 봉이라 그래요. 네, 운전봉 아니에요. 그 영어로는 이제 그 스니퍼 노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저도 제 차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큰 대형 화물차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장애인용이죠. 옆에 클러치를 이렇게 만들고 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클러치를 잡고 이렇게 이걸 이제 하라고 이제 장애인들의 운전 보조 도구로 이게 개발되는데 지금은 비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저도 그걸 쓰고 있으면 이거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핸들만 잡고 있으면 지금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발된 그런 제품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이제 편하게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장애인 때문에 우리 인류가 편해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인류는 장애를 가진 인류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장애 관점에서 그 역사책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 장애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종교에서는 많이 등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을 그 예수가 대신한 것처럼 장애인들의 고통은 누군가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를 장애인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거 뭐 예수까지. 네, 그래서 장애인을 사는 게 영광스럽네요. 근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빚을 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장애인에게 개발된 것들이 제품이 미국이 제할법이 만들어지면서 73년도에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그것을 그 기술을 3년 안에 개발하도록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8,000개 정도의 장애인 일상생활 용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 복지 하나의 산업화가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현재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세계의 기술을 지금 리드하는 것들이 그때 만들어진 것에서 힌트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발들은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게임 그다음에 뭐 집의 가구들 그다음에 주방용품들 뭐 예를 들면은 계란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삶으면 이게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쉽게 건져낼 수 있게 이게 시각장애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뿌릴 때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뿌리면 음식이 짜지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뿌리게 한다거나 또는 뭐 참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방울씩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거든요. 계란도 한 번에 딱 눌러서 이렇게 예쁘게 썰어진 것도 혹시 손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장애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기쁘다니요. 시각장애들이 사과를 못 깎잖아요. 근데 요새는 깎아주는 기계가 났잖아요. 근데 그걸 꼭 장애인만 쓰라는 또 법이 없어서. 근데 제가요, 제일 황당했던 게요, 옛날에 이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떤 그 슬림 무슨 다이어트 그 업체에 가가지고 살을 뭐 이 기계에 의하면은 뭐 누워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 한번 누워봤어요. 그랬더니 뭐 팔다리 움직이고 뭐 그게 알고 봤더니 재활 물리치료 기기였던 거를 다이어트 기기로 적용을 해가지고 노력 안 하고 살 빼기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인류가 재밌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걸 뭐 저쿠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지? 저쿠지가 뭐예요? 욕조에 뭐 이렇게 뭐
그 월풀 같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물 막 나오는 그를 이제 저쿠지라 그러잖아요. 그 개발한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하는데 이 저쿠지라는 라는 것도 원래 류마티즘이 심한 네. 그 때문에 장애인 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개발된 욕조예요.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고급스러운 호텔에 있는 데 가면 저쿠지가 다 네. 있죠. 아주 뭐 저렴한 호텔은 없지만은 그게 굉장히 그 고급 욕조거든요. 지금 네, 요즘은 모텔에 가면 있습니다. 저쿠지 있어요? 네, 호텔에 네. 가면 없고요. 네. 저는 그런 모텔. 모텔에 가본 적이 모텔, 없어서. 호텔 잘 아시는 분은. 네. 저는 영등포에 L 호텔, 아니, 서울에 있으면 L 호텔. 에로 호텔이가 에로 호텔 아니, 아니에요? 그냥 내 호텔들을 예. 광고해 주시는. 예, 자꾸 이제 엉뚱한 이야기로 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마칠 때가 됐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지금 너무 재밌는 이야기. 이 방송이 나가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와, 세상이 진짜 이렇구나라고 세상이 아마 방송을 보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 다르게 보이지 볼까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셨네요. 학원에 다니는. 풍경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그 기술이 우리가 QLT라고 하더라고요. 네, QLT. 예, 네. 삶의 질 기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그 혁신의 아이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겠지만 가장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도록 하는 것이 문명의 그 사명이다. 특정 사람한테만 그 편리를 주는 것은 제대로 된 문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술과 문명은 가장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그 기술은 성공하고 결국은 돈벌이도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그 공학도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뭐를 발명하면 돈을 벌까. 그럴 때 제가 장애인 물품을 많이 권해주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불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뭘 할 거 아닙니까? 정치도 나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선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기술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발명을 하면 성공하는 기술이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는 그런 문화의 이기를 누리게 하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싶으면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 막 머리 싸매고 뭘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해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이거죠. 그래서 장애인들만 따라다니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면 예, 돈 벌는 기술이 보인다. 예.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듭니다. 총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서울대 공대 학생들을 한테 강의를 가요. 장애 쪽에 이제 인식계층 관련된 강의를 가는데 그때 꼭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국내에서 제일 똑똑한 공학도인데 앞으로 뭐 여러 대부분 연구자들의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그 연구 발명품이든 아니면 공학 기술을 개발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장애인들을 쫓아다니면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면 이 세상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지 비장애인들한테만 초점 맞춰서 뭘 연구를 하면 그냥 고만고만한 것밖에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꼭 하는데 그 이야기 할 때 이런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묘명한 친구들이 지난 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 그 100번 기념관에서 그 소통과 나눔 그 페어라고 해서 기업과 정부와 그다음에 시민단체들과 모여가지고 나눔을 어떻게 하냐. 기업이 현재 그 3조 원 정도를 사회 환원으로 내놓고 있고요. 순위로 치면 4.8% 정도 됩니다만은. 근데는 그것만 내놓은 게 아니라 기술을 내놓자. 그래가지고 서울대 이상목 교수님이 아이콘이 장애인을 위해서 활용되는 이 기술이 앞으로 미래를 연다라고 또 강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과 민간인,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학계가 전부 다 이 장애인에게 집중을 해야 앞으로 그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그 주요 테마가
창조 경제인데 사실 네, 그렇죠. 장애인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맞네.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창조 경제 정책을 펴는가 가늠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우리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나눔, 소통 또 인류의 발전에 동기화 되니까 이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서 고민하자 이런 취지도 되게 좋지만 사실은 장애가 창조 아이콘의 그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정말 주체가 돼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는 한에는 인류 발전은 더 이상 없다. 인류 발전에 종언을 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차별해라라는 거꾸로 반대로. 예, 하여튼 뭐 오늘 진짜 장애 코드가 창조 경제의 코드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코드 그 자체예요. 미사 여구가 아니고 네. 실제로 그렇게 가는 네. 걸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장애는 확실하게 어떤 혁신의 아이콘 내지는 코드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우리 장애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를 장애인 사회를 뭐 미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수많은 어떤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장애인은 확실히 혁신의 아이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인데요. 사실 백조라는 거죠. 그래요? 네. 오리예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우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다. 세상이 잘못 알아보는 창조의 아이콘 그 본질 자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것은 진짜 불멸의 진리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고 또 QLT라는 진짜 좋은 용어를 제가 오늘 새로 배웠습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테크놀로지 뭐 이런 의미겠죠. 예, QLT. 예, 장애인과 관련된 기술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 테크놀로지다. 과학 기술이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확실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오늘 다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